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은퇴 후에 잘 살 수 있을까? 퇴직 후 고정적인 월급이 끊기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적금 이자로 생활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매달 100만 원으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은퇴를 앞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김 씨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월 100만 원에 한정된 생활비로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현실을 들여다보세요. 60대 김 씨의 은퇴 충격. 매달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나? 은퇴 후 생활비 과연 충분할까?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죠. 나는 과연 은퇴 후에 얼마를 쓰게 될까?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후에는 지금처럼 소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답답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김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더하면 매달 100만 원이 생활비로 확보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생활비의 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식비와 생활비, 생각보다 큰 고정 지출. 김 씨는 은퇴 전 매달 식비로 3,040만 원 정도를 썼어요.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자주 시장을 보고 가끔 외식도 즐기게 되면서 식비가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까지 합치니 한 달 기본 지출만 80만 원이 넘더래요. 남은 20만 원으로는 취미생활이나 병원비 같은 변동 지출을 감당해야 했죠.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식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돈이 더 들기도 하고요. 이 사례는 은퇴 후 생활비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본 생활비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김 씨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병원비였어요. 퇴직 전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넉넉했고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지원해줬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갑자기 크게 늘었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건강검진을 할 때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매달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의료비로 나가니 부담이 컸죠. 건강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의료비가 이렇게 고정 지출로 자리 잡을 줄 몰랐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의료비는 단순히 그때그때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은퇴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로 봐야 합니다. 사례 3. 여가비와 예비 자금 부족. 은퇴 전에는 김 씨도 은퇴 후에는 돈 안 들이고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여유 시간은 단순히 조용히 사는 것으로 채울 수 없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비용, 취미 생활을 위한 재료비, 간단한 여행비 같은 여가비가 의외로 컸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도서관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게 돼요. 그런데 교통비나 커피값 같은 작은 소비도 쌓이다 보면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여유롭게 보낼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돈을 더 쓰게 됐어요. 이와 더불어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 자금이 없던 것도 큰 문제였어요. 가전제품이 고장 난다거나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김 씨는 매달 고정 예산에서 빠듯하게 해결해야 했죠. 이런 상황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 씨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출 구조를 미리 파악하라. 은퇴 전에
자신의 지출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보세요. 특히 식비, 의료비, 여가비처럼 은퇴 후에 줄어들지 않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여유 자금을 마련하라. 예비 자금은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를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패턴을 조정하라.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소박한 소비를 연습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가 답이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은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김 씨는 매달 100만 원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돈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사용할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해요. 그래야 은퇴 후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꿈꾸는 노후를 위해 지금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재정 계획 시작은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건 단순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막연한 목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우리의 습관, 소비 패턴,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 고정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생활비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재정 관리의 핵심 전략과 김 씨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1. 고정비를 줄이는 전략 지출 다이어트의 필요성. 은퇴 후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료 등 필수적인 비용은 대폭 줄이기가 어렵죠. 하지만 지출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씨 사례를 다시 살펴볼까요? 김 씨는 처음엔 외식비를 포함해 식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했지만 건강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줄이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얻는 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었죠. 예를 들어 공동 구매 동네 주민들과 함께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며 비용을 절약. 소규모 텃밭 가꾸기 계절별로 필요한 채소를 직접 키워 식비를 줄임. 고정비를 줄이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처럼 고정 지출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은퇴 후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라. 작은 수입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은퇴 후의 소득은 반드시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씨도 은퇴 후 작은 취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김 씨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어요. 젊었을 때 취미 삼아 만들던 손뜨개를 은퇴 후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작품을 동네 마을 시장에서 팔기 시작하니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벌 수 있더라고요. 이 작은 돈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작은 소득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재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수입원 예시. 특기나 경험을 살린 소규모 강의. 지역 시장에서의 물건 판매.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활용.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3. 비상금을 확보하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해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별도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김 씨 역시 처음에는 비상금의 중요성을 간과했지만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니까 정말 당황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여유 자금이 없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요. 비상금 마련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소비 습관을 재설계하라. 가치 소비로 방향 전환. 은퇴 후에는 가치 소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싸게 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소비를 집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 씨는 은퇴 초기에는 가성비 좋은 상품만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싸게 산 물건이 결국 오래 못 쓰고 더 많은 돈을 들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가격보다 품질을 중시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합니다. 가치 소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지금 이 소비가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가? 이 소비로 인해 미래에 더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가?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가치 소비는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5. 꾸준한 학습과 준비가 은퇴 후 삶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마지막 여유로운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학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금융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매일 기록하다 보니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생활비가 확 줄었어요. 금융관리 앱을 활용하거나 퇴직자들을 위한 재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재정 관리 지금 시작하세요.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생활비의 진실은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삶의 활력을 더하세요. 예비 자금을 확보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잘한다면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